라라라라라라라.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인문 예술하면 이렇게 예술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독서 시간입니다. 인문 예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읽기 쉽게 생겼어요. 문단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문단 1문단, 문단 2문단, 한 문단 왜 이렇게 커? 3문단. 앞에는 3문단까지 있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또 넘겨서 뒤에 하이데거가 나오면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유물론이 딱 꽂히네요. 그치? 네. 한번 해봐야지. 자, 얘는 문학에서 현 1이었고, 현대소설 1이었고, 얘는 인 1이죠? 인문예술 독서입니다. 유물론이 왜 나오는 거야? 자, 유물론 쉽게 외우게 설명해줄게요. 아주 커다랗게 본다면 눈에 따라 보이는 것만 보이는 믿는다. 믿는다. 수영아, 기독교인이라며? 네. 신을 봤니? 아니요. 죽어! 그냥 공산당이 선호하는 게 유물론이죠. 그렇죠? 안 보이는 걸로 왜 믿니? 그래서 나 러시아 사람한테 그럼 너 와이파이 왜 믿니? 그럼 뭐라 그랬어요? 러시아가 죽어! 왜 할 말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게 유물론이에요. 갑니다. 여러분 유물론 읽어주세요. 시작. 유물론은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세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들과 같은 것들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뿐이라고 그러니까 산물이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자 반편이라고 나왔으니까 다른 거죠. 네. 이에 반해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하였다. 우와. 유물론 vs 뭐가 나왔어? 크게 읽어줘. 주관적 주관적 관념론이 나왔는데 누가 나와요? 1번 인간 하이데거 하이데거는 둘 다 아니라고 봤대요. 세상에 난 유물론이 중요한 그런 줄 알았는데 하이데거가 중요한 거였어. 그럼 얘는 뭐라 생각하냐 봅시다. 그는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로 물적 대상 불과 여긴 걸 비판하며 인간은 자체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상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잘랐어요. 이걸로써 뭘 공격했어? 1번 공격, 유물론을 1번 공격했죠. 야, 네 말대로 유물론 다 물질이면 사람과 다른 물건들을 어떻게 책상, 눈에 보이네? 사람, 눈에 보이네? 그게 똑같다고? 정신병자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공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격하나 봅시다. 두 번째 공격,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탐구할 주관론적 관념에 대해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된 게 아니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된다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얘는 주관적 관념론을 인간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죠? 인간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존재하는 그쵸? 방식이 존재하는 방식이래요. 이해되셨죠? 네. A부터 읽습니다. 그는부터구나. 그는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감각된 사물은 감각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말은 그의 관점을 잘 드러냈다. 다시 A 부분 쌍따옴표만 읽어줄게. 시작. 감각되는 사물은 1.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그치? 이게 뭐야? 그의 관점. 누구의 관점? 하이데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한 데는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 이사학자들을 비판하며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하이데거는 뭐를 집중해서 봤어요? 존재. 드러남이 아니고 얘 입장은 드러남. 뭐에? 존재의 드러나거나 안 드러나거나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래요? 존재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로서 그렇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의 현존재라고 칭하며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뜻하는 존재의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여겼다. 하이데거는 과현미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우선적이고 동시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그는 존재는 과, 현, 미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 이해될 수 있다고 했다.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 왔는지 자르고 현재 다른 존재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자르고 미래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함께 엮이면서 존재자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그런 존재를 시간 속에 드러나는 사건을 변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존재의 시간이라는 그의 말에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난 방식으로 본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내가 하이데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수정이 어린 사진이 있어요. 지금의 사진이 있어요. AI 동원해서 늙었을 때 사진이 있어요. 셋 다 누구죠? 하나, 둘, 셋. 수정이잖아요. 이렇게 본 거라는 거야. 그렇게 봐봐. 세상을 이렇게 본다면 너의 존재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현 존재라고 했냐? 뭐라 그랬냐? 현 존재죠. 맞죠? 네. 현 존재 입장에서 그는 뭐도 생각하게 됐어. 늙은 것도 생각했으니까 죽음도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랬어? 저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대충은 느낌은 있으시죠? 따라합시다. 하지만 이해 안 해도 된다. 이해 안 찾아서 된다. 푸는 문제예요.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좀 더 설명하고 싶었어요. 잘난 척하려고 설명했을 뿐이야. 알겠죠? 이해됐지? 오케이, 다음. 그놈부터 우리 친구들을 읽어줍시다. 시작.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이를 불가능한 서양 전통 철학을 비판하면서 현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존재자는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손안에 있음 또는 눈앞에 있음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논리기 좋은 지금 부분이 나왔습니다. 3문단에 왜?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는 누구예요? 하이데거야? 딴네야? 서양 전통 철학이죠. 걔는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놀리려고 작정하고 글을 썼네요. 전자는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의 용도에 따라 현존재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후자는 사물이 이러한 도구적 맨날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망치를 예를 들어 이 방식 설명했다. 우리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잘랐고 목을 박는 행위에만 집중했다. 이는 망치가 손안에 있음으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때 망치는 현존재에게 쓸모있는 도구이다. 왜 못을 박아야 되니까.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망치는 쓸모있는 도구가 아닌 인식의 대상인데요. 쓸모있는 도구 A, 인식의 대상 B네요. 눈앞에 있으므로 현존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 도구로 쓰이는 존재자, 즉 도구적 존재자로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존재와 현존재의 관계가 달라져요. 이해됐지? 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그냥 이걸로 보면 이게 쉬워. 잘 봐. 못을 박으려 해서 망치야. 그럼 가치가 있죠. 네. 그럼 뭐야? 근데 망치가 부러져서 그럼 가치가 없죠. 네. 그걸로 본다는 거야.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 첫글부터 왜 이래?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의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류했다고 비판하며 잘러. 그럼 얘는 지금 뭘로만 봤다는 거야? 전통 철학이. 부러진 망치도 눈앞에 있네. 이렇게만 봤다는 걸 비판했다는 거야. 너가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되는데 이 빙신들아 그런 거라고. 이해돼? 네.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게 아니라 손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했다. 손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두충고 모두 아시죠? 네. 내 손안에 있어요 목주. 동건아 저쪽 카페 가면 저 카페에 새로 생긴 거 있어. 저기 사과당 있어. 거기 쭈꾸가 많단다. 그럼 우리 맛있어? 내 손안에 있어야지 입으로 들어가지. 그 얘기한 거야. 근데 왜 봐봐. 왜 전통주의자들은 뭘로 봤어요? 그냥 존재한다고 하면 뭔가 짜증나게. 이해되십니까? 네. 그 얘기하는 걸 봐야지. 다음 뒤에 봅시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라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놈부터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사하며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되어 설명하였다. 비판을요. 너희는 너무 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냥 너희가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실체를 너희가 이성은 다 경험한 거잖아요. 네. 근데 경험 안 한 거를 어떻게 너희가 탐구할 수가 있냐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꽃이야 부른 꽃은 생명의 동물에게는 회색이겠죠. 따라 이 꽃이 불달한 명제와 참 거짓을 따진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인데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을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봤다. 전통 철학의 대표적 진리로인 대응설은 하나의 놀이명제야. 그에 대가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그렇다면 거짓이라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를 비판하면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객관적 실체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가 드러난 동시에 현실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은폐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과를 봤을 때 와 빨간색이다. 그런 순간 뭐야? 다른 미미한 색들은 은폐가 되는 거잖아. 사과가 다 빨간색인 사과가 어딨어?
점도 까만색이 있었거든요. 노란색도 있는데 우리가 딱 얘를 판단했을 때 뭐예요? 빨간색만 보잖아. 그 순간 뭐예요? 다른 색깔이 은폐된다고. 이해됩니까? 네.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마무리 문단 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이데거는 20세기에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로 인정된다. 그의 이유는 그가 서양의 정통 철학의 기반이 된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려고 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존재를 바라보게 하였기 때문이다. 존재에 대한 그의 관점에 대해 현존재를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구체적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결국적으로 중요한 건 하이데거는 나에게 그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물건이어야 돼. 얘에게 존재가 되려면.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좀 다른, 그치? 그럼 약을 먹을 때 누군가는 저렇게 졸려하는 학생에서 이 약을 먹으면 안 졸린단다? 다른 사람은 안 졸린 거에만 집중한다면 이거 뭔가 은폐됐어. 그러면 뭐지? 다른 안 좋은 점은 뭐지? 리바운드까지 본 거라고. 하이데건 이해되십니까? 네. 항상 다른 점 보면 은폐돼 있을 거야. 은폐돼 있을까 까보고 싶겠어? 안 까보고 싶겠어? 까보고 까보니까 싶어요. 다른 것들이 막 발전됐죠. 그 하이데거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언가의 발전에 의해서. 그치? 무언가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은폐된 게 은폐된 게 있겠지?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은폐된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과학이나 등등등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에 사람을 보면 그냥 봐봐. 쟤는 존다. 끝나. 그냥 얘는 조는 모습 뒤에 딴 게 있겠지. 왜? 그러면 아침에 되게 힘들었대. 그럼 그걸 까본 거잖아, 내가. 그럼 누가 더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 거야. 옛날 애들은 그냥 졸고 있는 현상만 봤잖아. 네. 그치? 근데 얘는 뭐예요? 과거에까지 탐구를 했잖아, 지금. 그러면 지식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지? 네. 오케이. 첫 부분이 매우 힘든 게, 보통 인예는 쉬운 게 나와야 되는데 참 복잡하네요. 자, 용량으로 비교해 봅시다. 모의고사에 실제로 이 정도 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절대 안 나오겠죠. 그죠? 네. 레벨 2, 3, 4에서도 이 정도 용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반 정도 나온다는 거죠. 내용으로 지금 조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다만 이제 하이데거 머리 해놓고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모양 보시면 하이데거가 기업 미음을 비판한 추측 적절하지 않은 거 당연히 5번부터 가야 되고, 2번은 얄짤없습니다. 내용 문제잖아요. 네. 그치? 근데 내용은 쉬워요. 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얘니까. 얘밖에 안 나오잖아. 딴 애 안 나오잖아. 물론 비교한 전통학자 나오는데 걔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는 찾아 풀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ME 부분 문제가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보면 보기 이해 문제라서 모양상으로는 최고 레벨 문제입니다.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첫 질문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오케이. 1, 2, 3, 4번 지금 6분 재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볼게요.